문제 3번은 복합요소 구현으로 문제 3페이지에서 작업합니다. 현재 페이지에는 연도 슬라이서에 2024년도로 필터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3-1번은 지시사항에 따라 매개 변수와 측정값 그리고 테이블을 구현하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1-1번을 보면 지정된 조건으로 매개 변수를 작성해서 슬라이서의 서식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시된 내용을 보면 데이터 형식은 10진수이고 최소값, 최대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숫자 범위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작업해야 되겠죠. 리본 메뉴 모델링의 새 매개 변수에서 숫자 범위를 선택합니다. 매개 변수 대화 상자의 이름에 급여 인상률로 입력을 하고 데이터 형식은 10진수로 선택,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0.5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증가는 0.1로 지정. 그리고 이 페이지 슬라이서 추가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급여 인상률이라는 슬라이서와 그리고 데이터 창에 급여 인상률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서의 서식을 설정할게요. 자, 슬라이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각화의 서식 지정 옵션 클릭. 자, 슬라이서 설정에서 스타일은 세로 목록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선택에서 단일 선택을 적용해요. 그리고 급여 인상률 목록은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건 급여 인상률의 표시 형식을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슬라이서에 보면 급여 인상률이 0.00, 0.1과 같이 소수점 이하 자릿수로 표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급여 인상률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급여 인상률 값을 선택을 해서 열 도구에 백분율 스타일을 적용하고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제로로 설정하면 슬라이서 목록에 이와 같이 0, 10, 20%와 같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서의 목록을 변경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슬라이서의 20%로 값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서를 문제 3-1의 1번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현재 위치가 3-1의 1번에 해당되고요. 자, 슬라이서의 높이를 조정해서 전체 50%까지 다 나오게 구성해서 현 위치에 재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은 급여 인상률 슬라이서에 따라 급여 변동액을 반환하는 측정값을 급여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두 개의 측정값을 작성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측정값 조정급여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데이터에 급여 내역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새 측정값을 추가합니다. 자, 측정값 이름은 조정급여로 입력을 하고 자, 주어진 계산식을 보면 평균 기본급과 값 급여 인상률을 사용해서 계산식을 적용을 하죠. 자, 이퀄 뒤에서 대괄호 눌러서 평균 기본급을 가져오고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다시 대괄호 입력해서 값 급여 인상률 측정값을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래서 슬라이서에서 선택한 비율을 이렇게 조정급여에 반영하는 계산식이고 자, 여기에 측정 도구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자릿수는 제로로 설정합니다. 다음 두 번째 측정값은 급여 인상액을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평균 기본급 측정값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만들어 놓은 조정급여에서 평균 기본급을 차감해서 급여 인상액을 작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급여 내역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그리고 새 측정값 추가하고 측정값 이름은 급여 인상액으로 입력,
그리고 equal 뒤에서 대괄호 입력해서 조정급여에서 마이너스 다시 대괄호 입력해서 평균 기본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조정급여 마이너스 평균 기본급으로 계산식 입력하고 엔터. 여기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제로로 처리합니다. 다음 1-3번은 4번 기준으로 급여 인상 정보를 테이블로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보고서의 빈 영역을 클릭하고 시각화 창에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자, 데이터 창에 사원 목록 테이블에서 4번 필드를 추가하고 그리고 급여 내역 테이블에서 평균 기본급, 조정급여, 그리고 급여 인상액을 추가합니다. 자, 서식 옵션에 눈금에서 옵션에 전역 글꼴 크기는 12로 설정하고 자, 작성된 테이블을 문제 3-1의 3번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테이블의 위치를 변경하고 너비와 높이를 조정합니다. 문제 3-2번은 측정값을 작성하고 누적 가로막 대형 차트로 구현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2-1번은 급여 내역 테이블에 사원별로 성과금을 반환하는 계산열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활용 필드를 보면 인센티브 테이블의 성과 비율과 급여 내역 테이블의 기본급 필드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고 사용 함수는 related로 제시가 되어져 있죠. 자, 계산식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블 보기에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 보기로 이동을 하고 자, 데이터 창에 인센티브 테이블을 선택을 해보면 자, 4번과 성명 기준으로 성과 비율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성과 비율을 급여 내역 테이블로 가져와서 성과금을 계산을 하라는 거죠. 두 테이블은 키값으로 관계 설정이 되어져 있고 자, 여기에 계산열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도구에 세열 추가 열 이름은 성과금으로 입력하고 자, equal 뒤에서 자, 계산식 제공되어져 있죠. 자, 대괄호 입력해서 현재 테이블에 기본급 필드 추가하고 곱하기 인센티브 테이블에 있는 성과 비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related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related 함수 선택해서 인센티브 테이블에 성과 비율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이러면 키값에 따른 사원별 성과금을 계산을 합니다. 이 수식은 키값으로 관계 설정되어져 있는 성과 비율을 가져와서 곱하기 기본급 한 결과를 성과금 열로 반환을 합니다. 다음 2-2번은 급여 내역 테이블에 성과금 구간을 나타내는 계산열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방금 만든 성과금 필드를 이용을 하는데 블랭크, 스위치, tru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제시된 조건을 보면 성과금이 0보다 크고 100만 원보다 작으면 100만 미만 이렇게 조건식들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성과금에 보면 금액이 입력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공백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0보다 크고로 시작을 합니다. 계산열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테이블 도구에 세열을 추가합니다. 계산열 이름은 성과금 구간으로 입력하고 equal 뒤에서 자, 조건식 판단하니까 스위치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스위치 함수 입력해서 자, 이 함수는 시계 조건에 따라서 결과값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tru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조건식이 true인 경우 반환될 값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수는 true를 지정을 하고 컴마 자, Shift 엔터 눌러서 줄바꿈 할게요. 자, 조건으로 성과금이
0보다 크고 다시 성과금이 100만보다 작은 경우, 컴마, 이런 경우에는 결과값으로 100 미만이라고 반환을 합니다. 컴마, 다시 줄바꿈해서 자, 위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성과금이 100만 원보다 크거나 같고 성과금이 200만보다 작거나 같다면 200 미만이라고 지정하고 다시 수식 복사해서 Shift 엔터 붙여넣기 하고 이번엔 성과금이 200만보다 크거나 같고 300만보다 작거나 같다면 300만 미만으로 반환하고 Shift 엔터 위에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 블랭크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블랭크 괄호 열고 닫고 자, 그리고 스위치에 괄호 닫고 엔터. 그래서 이 수식은 성과금에 따라서 100 미만, 200 미만, 300 미만인지 그리고 그 외는 공백으로 처리하는 수식입니다. 다음 2-3번은 성과금 구간별로 사원수를 나타내는 누적 세로막대형 차트로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누적 세로막대형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해설에는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시사항의 오류로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로 변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시각화를 위해서 보고서 보기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왼쪽에 보고서 보기로 이동을 하고 문제 3페이지에 빈 영역을 클릭하고 시각화 창에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를 추가합니다. 해당 차트는 Y축과 X축으로 구성이 되어지죠. 성과금 구간별로 사원수를 나타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Y축에는 급여 내역 테이블에 성과금 구간 필드를 추가하고 그리고 X축에는 4번을 추가합니다. 우선 차트의 크기를 조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지시사항은 X축의 이름을 사원수로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X축의 필드 이름 더블 클릭해서 사원수로 변경합니다. 차트의 막대 색은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이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각화의 서식 지정 옵션 아이콘 클릭해서 시각적 개체에 막대를 확장을 하고 색 옵션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서식 스타일이 규칙으로 설정되어져 있는데요. 자, 서식 스타일을 클릭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변경하고 확인 단추 클릭합니다. 그리고 차트에 고급 필터링을 활용해서 공백을 제거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오른쪽에 필터 창을 확장을 하고 차트에 조건을 주는 거니까 이 시각적 개체의 필터에서 조건을 적용을 하는데 자,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공백을 제거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차트를 보면 성과금 구간에 공백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과금 구간에 공백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각적 개체의 필터의 성과금 구간에서 필터 카드를 확장하고 필터 형식을 고급 필터링으로 변경합니다. 이 조건 목록을 클릭해서 목록 중에 공백을 제거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공백이 아님을 선택을 하고 필터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성과금 구간에 공백이 표시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해당 차트를 문제 3-2의 3번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죠. 현재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에 테이블을 문제 3-2의 3번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테이블이 아니라 차트예요.
그래서 지시사항은 수정을 하고 그래서 현재 차트를 문제 3-2 3번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은 지시사항에 따라 카드, 세로 막대형 차트, 그리고 분해형 트리를 구현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3-1번은 급여 내역 테이블에 성과금의 표준 편차를 반환하는 측정값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시사항에 제시된 함수는 stdev.p라는 함수인데 해설해 보면 stdev.s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진행은 stdev.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게요. 자, 현재 문제 3페이지에서 오른쪽 데이터 창에 T급여 내역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새 측정값을 추가합니다. 측정값 이름은 성과금 언더바 표준편차라고 입력을 하고 이퀄 뒤에서 표준편차 함수인 stdev.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게요. 자, 이 함수는 테이블의 필드만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급여 내역 테이블에 성과금 필드를 선택해서 괄호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측정 도구의 쉼표 스타일과 소수점 자릿수는 제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측정값은 카드로 시각화해서 문제 3-3의 1번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보고서의 빈 영역을 클릭하고 시각화 창에 카드를 추가하고 급여 내역에 성과금 표준 편차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시각화의 서식 지정 옵션에서 설명값의 글꼴 크기는 20으로 설정하고 표시 단위는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3-2번은 사원별 평균 성과금을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로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차트에 평균선을 추가해서 문제 3-3의 2번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빈 영역을 클릭하고 시각화 창에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추가합니다. 해당 차트의 X축과 Y축에 사원명과 성과금을 추가해야 되겠죠. 자, 테이블의 사원 목록에서 사원명은 X축에 그리고 급여 내역에 성과금을 Y축에 추가하고 성과금은 평균으로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Y축에 아래와 살표 클릭해서 요약을 평균으로 변경하고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성과금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성과금 필드 기준으로 13개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각화의 서식 지정 옵션에서 열을 확장을 하고 자, 3개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서 서식 스타일은 그라데이션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 클릭. 우선 차트의 너비 높이를 먼저 조정을 할까요? 자, 그리고 평균선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평균선은 시각화의 시각적 개체의 추가 분석 추가 옵션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석 추가 옵션 클릭하고 자, 목록에서 평균선 확장 선 추가를 클릭하고 자, 이름은 평균 성과금으로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평균선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편집 아이콘 클릭해서 평균 성과금으로 바꿔주고 자, 하단의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으로 변경해서 자, 가로 위치를 오른쪽으로 변경 그리고 스타일은 모두로 설정을 하고 자, 색에서 다른 색 클릭 지정된 헥스코드를 입력하고 값의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해당 차트를 문제 3-3의 2번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죠. 현재 위치에 위치를 재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은 성과금을 분석하는 분해 트리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죠. 급여 내역 테이블에 성과금과 부서, 직책 필드를 활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고서의 빈 영역을 클릭하고 시각화에 분해 트리를 추가합니다. 분해 트리는 분석과 설명 기준으로 제공을 하는데 분석에는 분석할 측정값, 그리고 설명 기준에는 그 측정값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는지 분석할 설명 기준 필드를 추가해서 시각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필드 중에 분석 영역에는 급여 내역의 성과금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설명 기준에는 부서와 직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성과금의 합계를 부서와 직책 기준으로 분석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부서는 영업팀 기준으로 분석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과금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성과금 옆에 있는 확장 단추죠. 그래서 데이터 분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선 첫 번째로 부서를 클릭하고 그럼 부서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확장이 되어져요. 그 다음 영업팀을 기준으로 직책을 볼 거예요. 영업팀에 있는 데이터 분할 아이콘 클릭해서 직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본에 보면 성과금 기준으로 부서와 직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영업팀 기준의 직책을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분해 트리는 다른 요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 직책이 탐색돼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조건에 맞춰서 영업팀을 클릭해서 영업팀에 따른 직책의 성과금 요소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분해 트리는 너비와 높이를 다시 조정을 해서 문제 3-3의 3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문제 3-4페이지에 시각적 객체 간 상호작용 기능을 설정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3-4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4-1번은 차트의 상호작용을 설정하는 작업이에요. 우선 페이지에 직책 슬라이서를 선택을 하고 서식에 상호작용 편집 클릭. 그래서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 부서별이라는 차트죠. 그래서 부서별 차트는 필터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상호작용 아이콘에 없음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에서 선택한 값이 트리맵에 필터가 적용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는 부서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차트에서 사원별 차트에 필터가 적용되도록 구성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원별에는 상호작용 편집을 필터로 적용합니다. 상호작용 편집이 끝나면 서식의 상호작용 편집은 해제하겠습니다. 다음 4-2번은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를 표시 및 숨기게 하는 책갈피를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책갈피를 작성해서 해당 차트를 표시하거나 숨기게 하는 책갈피를 구현하는 작업입니다. 보고서에 책갈피를 추가하려면 선택창과 책갈피 창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보고서에 메뉴 보기에서 책갈피와 선택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시각화 창은 잠시 축소를 하고 첫 번째 책갈피는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인 연월 차트를 표시하는 책갈피예요. 표시하는 거니까 현재 화면 그대로를 책갈피로 등록하면 되겠죠. 우선 책갈피에 추가 단추를 클릭해서 책갈피 2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책갈피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급여 정보 표시라고 변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갈피는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 연월 차트를 숨기기 하는 책갈피예요. 선택창에서 연월에 있는 숨기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화면에 연월 차트를 숨기게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화면을 책갈피로 등록하는 거죠. 자, 추가 단추 클릭해서 책갈피 2번을 추가를 하고, 자,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급여 정보 숨기기라고 변경합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활용해서 자, 표시 단추를 클릭하면 차트가 화면에 표시되고 숨기기를 클릭하면 차트가 숨겨지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제 책갈피는 구성을 했으니까 선택창과 책갈피 창은 화면에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책갈피와 선택은 해제합니다. 자, 그리고 지시사항에 보면 이렇게 작성된 책갈피를 책갈피 탐색기를 통해 구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냥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자, 책갈피 탐색기를 추가하려면 메뉴 삽입에 단추에서 탐색기에 책갈피 탐색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책갈피 탐색기의 도형은 펼침 단추 화살표를 사용하고 레이아웃 방향은 세로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오른쪽 서식 탐색기를 확장을 하고 시각적 객체의 도형에서 펼침 단추 화살표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방향은 세로로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지시사항에 페이지 탐색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는 책갈피 탐색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책갈피 탐색기를 문제 3-4의 2번 위치에 배치하고 급여 정보 표시 책갈피를 선택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책갈피의 너비와 높이를 조정해서 책갈피를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하고 자, 급여 정보 표시 책갈피를 선택을 하래요. 책갈피를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와 함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급여 정보 표시 단추를 클릭합니다. 다음 4-3번은 현재 페이지를 드릴수로 필터로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급여 내역 테이블에 부서를 드릴수로 필터로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현재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드릴수로라고 하는 영역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드릴수로 영역에 부서를 추가해서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급여 내역에 있는 부서를 드릴수로 필드에 추가합니다. 특별히 어떤 값을 선택하라고는 되어져 있지 않고 드릴수로로만 구현하라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부서 필드만 추가하면 되고요. 드릴수로 영역에 필드를 추가해서 드릴수로 페이지가 구성이 되게 되면 자, 화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고 드릴수로 필터가 적용됐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유형 문제 5회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